안녕하세요. 책책책. 오늘은 저절로 몸에 새겨지는 몰입영어 황농문 교수님의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영어에 관한 책이고 지금 베스트셀러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들어가 있는 이유도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히 타당하게 들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를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책에서는 암묵기억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묵기억을 이용해서 영어를 자전거 배우듯이 몸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배우긴 배우되 몰입을 통해서 단기간에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내 몸으로 체화시키듯이 배워야지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황농문 교수님인데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나오시고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뭐 미국에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지금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몰입이란 책으로 되게 유명하세요. 몰입이란 책으로 유명하고, 원래 그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해서 칙센트 미아이 칙센트 아니죠.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라는 분의 책이 이제 훨씬 그 몰입에 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 될 만한 책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이란 책이 굉장히 히트를 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이어져서 몰입이라는 키워드로 만들어진 영어에 관한 책이 이제 황농문 교수님의 이 몰입 영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황농문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1차 자료 내지는 그 원 저작 내지는 원서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논문도 다 영어로 써져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영어를 많이 공부를 하시게 됐고, 영어로 발표도 하셔야 되고 하시다 보니까 영어에 또 실력을 키우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영어를 또 잘하시기도 하고 해서 본인이 영어를 배우고 익히고 잘하게 됐던 노하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 가지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책에서는 그 학습은 크게 두 가지 종류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외현 기억의 학습이 있고 암묵 기억의 학습이 있다는데, 무슨 얘기냐면, 외현 기억이라고 하면 그 말이 외현 기억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느낌인데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말로 기억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을 말해요. 흔히 하는 기억이죠. 예를 들어 어떤 걸 배웠던 지식이라든지 뭐 친구 이름을 떠올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을 떠올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외현 기억이고, 암묵 기억이라는 거는 이제 무의식적이고 몸에 배어서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기억들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운전을 한다든지 운전을 하는 법에 대한 그런 기억들, 자전거를 타는 기억들, 피아노를 뭐 어떻게 치는 그런 피아노를 치는 기억들. 그래서 보통 몸에 배어져서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사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암묵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학습에는 암묵 기억과 외형 기억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에 있어서는 암묵 기억을 활용해서 공부를 해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암묵 기억을 통해서 배우고, 1차적으로 암묵 기억을 통해서 배우고, 나중에는 외현 기억을 통해서 영어를 잘하게 된 것을, 실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암묵 기억이라고 하면 이제 말하기 듣기가 될 것이고, 외형 기억이라고 하면 읽기와 쓰기가 될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애들이 영어를 잘 배우는 것도 알파벳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영어를 잘 배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한글을 몰라요. 4살인데 굳이 한글을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이유는 한글을 익히는 그 순간부터 책에 써있는 활자를 읽게 되고, 그 활자를 읽으면서부터 그 문장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고 연구 논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어린 시절에 아이의 상상력을 제한시켜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한글을 아직까지는 안 가르쳐 주고 있고, 아기가 이제 아들이 이제 본인이 스스로 아빠 나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글자를 배우고 싶어요 하면 그때에서야 이제 가르쳐 줄 생각인데, 마찬가지로
한글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말을 잘하거든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로 말하기 듣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알파벳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고 문장을 배우는 게 아니고 단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말하기 듣기를 먼저 배우고 그 방법은 이제 여기서 말했던 안목 기억을 통해서 자전거를 배우듯이 그렇게 배워야 되고 그렇게 배워서 잘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읽기와 쓰기가 되고 읽기는 이제 직청직해, 직독직해가 될 것이며 쓰기도 잘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단계로 레벨업이 되면 회화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외연 기억을 활용한 읽기 쓰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몰입 영어라의 중요성을 언급해주고 계시는데 몰입 영어라는 건 이제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그 영어는 예를 들면 하루에 1시간씩 1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하루에 10시간씩 한 달 동안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어느 임계점을 확 넘어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몰입 영어를 하기 위한 단계별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몰입 영어를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하고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추천 사이트나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준행 님이라는 분이 운영하시는 그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운영하시는 그 간단한 그런 뭐 디즈니나 이런 픽사의 애니메이션을 귀를 뚫어줄 수 있게끔 짧게 만든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채널을 실제로 여기 이 책에서 추천을 했고 추천을 한 이후에 구독자 수가 엄청 그분이 늘으셨고 그거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포스팅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는 추천 사이트나 유튜브 채널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추천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그 세 가지 면에서 이 책이 되게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스트셀러일 것이고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영어가 필요해진 당신 어떻게 배우려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더 들려드려 보면 저는 사실 영어에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영어에 관심이 없고 영어를 굳이 배우는데 시간을 들이기도 좀 아까운 상황이었고 아깝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취업을 하기 전 내지는 학교 다니고 대학생일 때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했고 영어를 잘하고 나도 뭐 글로벌 인재가 돼야지라는 생각에서 영어를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세 가지 이유에서 이제 영어에 대한 관심이 좀 멀어졌는데 첫째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육아도 해야 되지, 돈도 벌어야 되죠,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영어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고 두 번째는 또 업무에 쓰질 않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하는 업무는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 직무에 있어서 영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서 굳이 뭐 도움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영어 공부하는 게 라는 생각을 했었고 세 번째는 요즘 번역기가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구글 번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그 번역이 쉽게 되는데 여러 가지 뭐 미래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고 하면 나중에는 뭐 사물 인터넷이나 아니면 몸에 장착하는 웨어러블 그런 장치들이 많이 발전해서 외국 사람이 얘기를 하면 바로 나한테 번역해서 들릴 수 있게끔 하는 시대가 곧 온대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굳이 올 테니 내가 왜 영어를 굳이 공부를 해야겠어?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잖아 라는 생각에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영어가 조금 관심을 좀 멀게 생각하고서 좀 거리를 두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영어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건 역시도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물론 시험은 많이 봤었죠. 근데 영어 회화나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우리 아들 딸은 영어를 잘하고 싶게 만들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자식한테 영어를 잘하라고 강요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어요.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나는 못했는데 너는 잘해라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면이 일견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자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회계사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회계사가 됐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떠한 직종 혹은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 계신 분이라면 자식이 내가 아버지 수준까지 못 되리란 법이 뭐가 있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회계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신 분이라서 제가 만약에 회계사를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뭐 변호사를 돼야겠다 사법고시를 봐야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 열심히 해야지만 나는 그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회계사였던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아씨 회계사 그거 뭐 어려워? 우리 아버지도 회계사고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나도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 아버지도 회계사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했었고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때 이미 회계사가 되어버렸었어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영어를 하고 잘한다면 내 자식도 우리 아버지도 영어를 잘하는데 내가 영어를 못하겠어? 공부 좀만 하면 잘하겠지. 나도 영어 잘할 수 있어 라는 게 암묵적으로 생길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겠고 내 자식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려도 아니면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영어를 배워야겠다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그 1차 저작물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 영어로 써진 원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번역이 돼서 번역물을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작물들, 예를 들어 뭐 마르크스의 자본론 내지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뭐 이런 책들이 나왔는데, 그런 책들을 원서로 읽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장의 뉘앙스를 아무리 번역자가 잘 번역을 했어도 원문에서 읽는 그 느낌은 다를 거예요. 분명히 날것으로 먹는 그 느낌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느낌을 경험해보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긴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솔직히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영어는 그렇게 중요치 않고 필요치 않아라고 생각을 했지만 마음속의 기저에는 나도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항상 화두고 영어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들여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또 영어를 관심 있게 생각이 들었고, 관심이 없던 사람에서 관심 있는 사람으로 전환이 됐었고, 그러던 차에 이 책을 만났고, 이 책에 해당하는 방법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이 영어에 조금이라도 생기신다면 이 책을 한번 보시고서 영어에 대한 학습법 내지는 영어에 대한 올바른 배움의 길을 좀 정립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예.